앞에서 배운 선형 변환들에 대한 성질들, 또 합성함수, 또 역함수 등 여러분들이 배운 선형 변환에 대한 기본 정의, 또 정리, 성질, 합성함수에 대한 성질, 또 합성함수를 다루는 방법, 행렬을 이용해서 합성함수를 표현하고 또 역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6장 5절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에 여러분들이 배운 선형 변환의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은 자동차 설계나 비행 시뮬레이션 또 게임 산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모형과 같은 3차원 물체의 주요 데이터를 행렬로 바꿔서 저장한 후 이 점의 위치를 변환시키면서 바꿔주면서 물체의 모양을 변환시키고 다시 그려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변환이 선형 변환이면 변환된 데이터들은 행렬의 곱셈에 의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절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에 사용되는 몇 가지 기하학적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대와 축소. 각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를 가로 세로 높이가 알파, 베타, 감마인 직육면체로 변환시키는, 보내주는 변환을 생각해 봅시다. 다음과 같은 유니트 큐브를 다음과 같은 이런 직육면체로 바꿔주는. 자, 이것은 이에 대응하는 선형 변환의 표준 행렬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X축 방향으로는 알파만큼 늘렸고, Y축 방향으로는 베타만큼 늘렸고, G축 방향으로는 감마만큼 늘렸으니까 다음과 같이 표준 행렬을 잡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E1, E2, E3를 그냥 보내면 되는 것이니까 E1, E2, E3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R3에서 XY, G축 방향으로 각각 알파, 베타, 감마만큼 확대 혹은 축소하는 변화는 좌표가 XYG인 점 P를 좌표 알파 X, 베타 Y, 감마 G의 점 P'으로 이동시키는 아래와 같은 변환인 것입니다. 즉 XYG를 X', Y' G로, 즉 X' equal SX로. 이때 그렇다면 이 S에 대응하는 행렬 표현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본 이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스크린 위에 3차원 물체의 다양한 모습을 시각화하려고 한다면 그 물체를 유한계 꼭지점과 선분으로 나타내서 그 점들을 표현해서 그 점들을 그 평면상의 문자 혹은 도형을 꼭지점들의 집합으로 컴퓨터에 이제 저장시킨 후에 n개의 꼭지점이 있다면 이 n개의 꼭지점을 2×n 행렬로 저장하고, 그러니까 좌표 축에 대해서 x축, y축의 포인트로. 그래서 이 연속된 점들은 연속된 점들을 이 선분으로 쭉 연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n자의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n자의 요런 n자 모양의 그런 그 오브젝트가 있다 그러면 요걸 포함하는 점을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의 점을 표시를 합니다. 점을 표시해서 그 점 8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8개 점을 이제 연결시켜서 요 n자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요것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찌그러뜨리려면, 이렇게 끼우러뜨리려면, 그러니까 밀어서 끼우러뜨리려면 어떻게 했으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시어, 측밀림 변환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이걸 그냥 그림을 그려서 바꿀 필요가 없이 요렇게 이게 밀어서 이렇게 옮기려고 했다고 한다면 요런 측밀림 변환을 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점이 찌그러진 각도만큼 생각해서 0.25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변환을 시킨다면 그러면 요 점은 기록을 따로 이 전체를 다시 할 필요가 없이 원래 점에다가 요걸 곱해서 얻어지는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죠. 또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이렇게 축소시키는 X축의 그 문자 길이를 좀 줄이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면 X축을 그러니까 75%만큼으로 줄이려고 한다면 그렇게 여기다 X축에 0.75를 집어넣은 그런 행렬 표현을 찾아서 그것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높이가 75%로 줄어들겠죠. X축의 높이가. 주석 및 마크업을 하면서 합시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R2나 R3에서 한 직선이나 평면에 대하여 대칭인 상으로 보내는 변화를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반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축 또는 평면에 직교, 프로젝션 시키는, 그 정사형 시키는 그 매핑을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이 R2에서 반사, 리플렉션과 이 프로젝션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즉, 이 XY 점을 이 Y축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리플렉션을 시킨다면, 그것은 이 XY 점에다가 이런 행렬 표현을 곱해준, 행렬 변환을 시켜줬다는 그런 의미죠. 이걸 그림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이 XY 점에다가 이런 행렬 변환을 취해주면, 그러면 마이너스 XY로 옮겨가겠죠. 만약에, 요것을 X축을 중심으로 변환을 시킨다 그러면, 1, 마이너스 1를 대각선 성분으로 갖는 2차 행렬을 곱해주면 XY점은 X-Y점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다음과 같이 XY에 이런 행렬 변환을 취해주면 X-Y로 옮겨가게 됩니다. 또 요 원점이 아니라 요 Y equal X라는 요 직선이죠. 요 직선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대칭 이동을 시킨다면 XY가 어디로 가나요? YX로 가죠. YX로 가는 그런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행렬 표현은 0110이죠. 0110을 활용하면, 그러면 우리가 XY가 이런 행렬 표현을 취해 주어서 YX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리프렉션들이라든지 뭐 대칭 이동 또는 뭐 축에 대한 이동들이 다 선형 변환의 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거기다 이제 회전을 하나 더 보태봅시다. 회전. 3차원 공간에서 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 변환.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XY 축에서, 그러니까 2차원에서 이 회전 변환에 대해서는 지난 중간고사에서 나왔듯이 자세히 배웠죠. 자, 그것은 이제 지금 3차원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하려면 3차원에서 어떻게 그 지식을 활용하느냐를 배워야 되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G축을 중심으로 점 P of XYG를 세타만큼 회전한 점 P'의 좌표를 X', Y', G'이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X', Y', G'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뭐냐면 G축은 3차원 공간에서 G축은 그대로 놔두고 X축, Y축만 회전 이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미 X축, Y축에서 회전 이동 시키는 걸 배웠잖아요. 그럼 3차원 공간에서 회전 이동이 생겨나고 변화가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세 축을 생각하지 말고 X축과 Y축에서 회전 변환이 일어난 것과 Y축과 G축에서 일어나는 회전 변환과 G축과 X축에서 일어나는 회전 변환 세 개를 서로 섞어서 쓰면, 그러면 어떤 변환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원에서의 회전 변환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그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회전 변환을 X축, Y축에서 변환 먼저 생각해서 그만큼 회전 변환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 변화는 즉 이렇게 그 앞에 G축에 대해서는 1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요 X축, Y축만 회전 변환 세타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된 이런 변환을 사용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G축을 고정시켜주고 X, Y축에서 회전 변환시켜준 표준 행렬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자, 그렇죠. 그거를 또 거꾸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X축은 그대로 놔두고 G축과 Y축에서를 중심으로 그 세타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꿔줬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X축과 G축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켰다면 이 경우는 G축과 X축입니다. G축과 X축을 중심으로 회전 방향을 시켰다 그러면 이런 대응하는 행렬 표현을 찾을 수가 있겠죠. X하고 G축이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요 부호가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그 3차원 공간에서 회전 변화는 각각의 두 축상에서의 2차원 상에서의 선형 변환 3개를 합치는 거, 이 3개를 적절히 섞어서 뭐든지 표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3차원 공간에서 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길이까지 변화를 시킨 얘가 그림 6.5.6입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 정육면체와 이미지
그 정면측면체의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형변환의 구체적인 예로 단위 정육면체가 선형변환에 의해 평육면체가 된다는 것과 그 선형변환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이 일반 행렬일 때와 직교 행렬일 때를 비교해서 시각화할 것입니다. 자, 먼저 R3상의 벡터 X가 는 표준 단위 벡터 E1, E2, E3의 1차 결합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선형변환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약 이 아이 각각에 대응하는 선형변환 T에 의한 이미지를 안다면 결국 선형성을 이용하여 벡터 X의 선형변환 T에 의한 이미지도 정확히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원점 제로 벡터와 표준 단위 벡터 E1, E2, E3의 끝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단위 정육면체를 가지고 선형변환을 취한 후에 그런 이미지를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먼저 요 단위 육면체, 정육면체의 어떤 이것을 선형변환을 취해졌을 때 그 이미지와 그 사이에 있는 그 함수에 대해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G축만큼, 그러니까 그 X축, Y축으로 그 4분의 파이만큼 옮겨주고, 그 다음에, G축으로는 2배만큼 길이를 넓혀준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배만큼 이 아래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G축으로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배만큼 늘려준 셈이 되겠죠. 위쪽으로 2배가 아니라 거꾸로 2배만큼.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행렬 A의 열이 이미지 벡터 CI equal T of EI라고 놓고, 즉 T of X equal A of X라는 이제 선형변환을 이용해서 그래서 V4가 만약 E1 플러스 E2라고 한다면 T of V4는 T of E1 플러스 E2가 되고 T of E1 플러스 T of E2로 쓸 수가 있고, 따라서 C1 플러스 C2로 W4가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선형성을 이용해서 각각의 표준 기저의 이미지들을 알면 그것들의 1차 결합으로 임의의 벡터의 그 이미지들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단위 정육면체의 각 점에 다음과 같은 행렬 표현을 주었을 때 그때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이제 명령을 짜서 실제로 변환을 주었을 때 이제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이지에서 직접 이 변환을 바꿔주면서 그러면서 그 변환의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현명하게 직교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직교 행렬의 정의가 뭐예요? 행렬 P의 트랜스포즈가 P 인버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P 트랜스포즈 이퀄 P 인버스. P 트랜스포즈에다 P를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런 행렬이죠. 이런 행렬들이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쓰면은 효과적일지 이제 보도록 합시다. 먼저 단위 정육면체의 꼭지점들은 선형변환 T에 의하여 원점을 갖는 평행육면체의 꼭지점들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 X라는 벡터가 V1과 VJ 두 점을 잇는 변 위에 있는 점이라면 그러면 X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점 X는 선형변환 T에 의해서 T of X 이렇게 옮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감으로 이미지들은 WI와 WJ를 잇는 변 위에 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끝점으로 중간점은 중간점으로 간다. 즉, 이 선형변환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렸을 때 그 도형의 이미지를 본다면 그 도형이 각각의 피스로는 각각의 라인들이 옮겨가는 게 되죠.
라인들이 옮겨가니까 이쪽에 있는 라인이 그대로 이쪽에 있는 라인으로 옮겨가잖아요. 그 끝점은 끝점으로 옮겨가니까 그 연결된 라인도 또 같은 또 다른 연결된 라인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 도형, 라인들의 연결로 만들어진 도형이 자연스럽게 이쪽에서도 라인들로 연결된 좀 변환된, 늘어나거나 돌아가거나 하는 그런 그 라인들의 연결로 바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도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끝점이 끝점으로 가고 중간점은 중간점으로 가기 때문에 요런 라인이 이쪽에서는 이런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옆에 붙어있던 이런 라인은 거기서부터 이런 라인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라인들의 연결인 도형이 그대로 변화된 모양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선형 변환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고를 때 이 A의 제1열과 2열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내적은 0이고 또 직교가 그리고 서로가 올쏘고 나리게 이렇게 만든다면 그러면 이게 바로 요런 컬럼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렬은 자연스럽게 직교 행렬이 됩니다. 그렇겠죠? 요 벡터들이 각각의 그 정규 직교가 되니까 서로 올쏘고날 하면서 크기가 다 1인. 그렇게 된다면 그런 컬럼들을 가진 행렬은 자연스럽게 A 트랜스포즈 A 이퀄 I라는 성질을 만족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직교 행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교 행렬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배울 때 직교 행렬에서 이 직교 행렬이면 저런 걸 배웠죠. 그 아이소메트리라는 성질을 배웠죠. 길이가 보존된다는 거. 길이가. 요 올쏘고날 행렬들은 길이가 보존됩니다. 따라서 어떤 직교 행렬을 그 유니트 서클에 곱하더라도 이게 회전되거나 뭐 돌아가더라도 요 길이들이 보존되는 겁니다. 길이들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있던 변화들은 이런 회전 변환이나 길이가 보존되는 변환을 해준 다음에 나중에 다른 또 변환을 합성함수로 취해줘서 변환된 것을 따로 구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 그래픽에서 첫 번째 우리가 그 취해줘야 될 그런 합성함수의 앞에 부분들이 바로 이런 직교 행렬에 의한 변환들로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에 길이를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는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소리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선형 변환의 표준 행렬이 직교 행렬일 때는 단위 정면체가 다시 단위 정육면체로 이동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모양은 물론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회전되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주사위가 다른 모양의 주사위로 그대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위치만 여기 위에 있는 그 점의 숫자만 바뀌어지고 또 휘어지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주사위가 그대로 주사위로 다른 모양의 주사위로 바뀌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몇 가지 직접 해보면 예를 들어 점을 4개를 줘서 00에서 시작해서 1-1로 그것이 1-1로 갔다 다시 0-0으로 오는 이런 삼각형을 요 4점을 주고 라인을 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 그림을 그리고 요것을 약간 이것을 이동시킨 점들을 구한 다음에 그 이동시킨 점들을 초록색으로 연결을 시켜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선형 명령 하나를 주면은 바로 이제 옮겨지는 것이죠. 각 점에 이 평행 이동을 시킨 것이죠.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그렸고 또 이 경우는 이제 빨간 요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이 대칭 이동을 시켜준 거고, 그 대칭 이동 시킨 점들을 이제 브루 칼라로 그림을 그려준 것이죠. 세이지 명령어로. 또 60도 회전을 시킨 회전 변환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면 매트릭스를 요 60도 회전 변환하는 회전 변환을 각각의 점들에다가 취해준 거죠. 그럼 새로운 점들이 만들어지죠. 그 새로운 점들을 연결을 시킨 겁니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명령으로 짜준 게 다음과 같이 그 상박 로테이션 해주는 예들을 보여줬으니까 이런 유니트 단위 큐브가 어떻게 옮겨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그려준 것이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명령 한 번에 놓고 한 점을 주고 선형 변환을 취해주면 그것들이 점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다 연결시키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선형 변환들은 이유이기 때문에 이 도형들이 이 라인들이 전부 따라가면서 원점에서 그 다음에서 다음 점으로 그 다음에서 그 다음 점으로 다 순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태서 이제 다일레이션,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다일레이션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또 shear, 이렇게 밀어서 찌그러뜨리는 측밀림에 대해서 뭐 등등을 이것들을 여기에 얘기했듯이 한꺼번에 다 만들어 놓은 명령어입니다. 한번 시간이 되니까 들어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세이지 명령어들을 실습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퍼블리시드 아티클에 들어가서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를 띄워서 그래서 카피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아이덴티티인 경우엔 자기 자신의 직사각형을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경우죠. X축을 대칭으로 하면 이런 X축을 대칭으로 이제 리프렉션이 표현되죠. 그 다음에 Y축을 대칭으로 하면 Y축을 대칭으로 하는 리프렉션이 그려지죠. 원점을 대칭으로 하면 원점 대칭으로 하는 리프렉션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측밀림 한 건 오른쪽으로 찌그러뜨려서 그림이 나타나죠. 왼쪽으로 측밀림, 이런 측밀림이 일어날 때는 1, -2, 0, 1이 곱해져서 이런 모양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숫자를 고쳐주면은 그에 변화되는 모양, 다양한 다른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고, 위로 측밀림은 1, 0, 2, 1을 곱해주면 위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지는 게 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다음과 같이 1, 0, -2, 1 해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그 그림을 한꺼번에 다 그려서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실제로 이 위에 작업한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이제 워크시트에서 한번 활용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6만큼을 쉬어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옆으로 찌그러드는. 만약에 이것을 0으로 하고 -2로 했다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것은 y축으로 3배만큼 늘렸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추측할 수 있죠. -3만큼 찌그러진다. 이 두 개를 합성하면서 한 거니까 g축만큼 3배는 늘리고 그 다음에 찌그러뜨린 그런 모양이 나타나겠죠. 오케이? 그렇죠? 옆으로 찌그러지면, 그러니까 3배만큼 늘어난 다음에 찌그러뜨린 그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수학에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거는 대학생 수학 경시대에 대한 포스터였고, 내가 주관했던, 이것도, 이것은 이제, 수학 홈페이지 페스티벌, 수학 홈페이지 페스티벌 1회 때인데, 그때 우리도 출품해서 수상한 적도 있어요. 이거는 수학 관련 전 학회들이 다 모여서 한 연합학술회의, 1회 연합학술회의 때 사진들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봤으면 알겠지만, 아무리 복잡한 3차원상이, 결국 여러분들이 배우는 3차원상의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까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2차원상에 있는 것들을 3개를 합친 거고, 2차원상에 있는 점에서 2차원상에 있는 다른 점으로 옮겨지는 모든 이미지 변화는 결국은 회전하고, 그러니까 회전하고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회전 변환하고 그리고 길이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으로 다 표현이 되죠. 결국.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배운 그런 합성 함수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컴퓨터 그래픽에 명령을 줌으로 변경된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 생성하고 그 생성한 것들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리니지 게임이건 뭐건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행렬 변환들로 다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컴퓨터 그래픽은. 자, 6.5절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보면은 합성 변환의 선형변의 합성 변환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들을 구하는 방법들, 각각을 구해서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을 구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변환도 결국은 단순한 행렬 변환들의 합성 변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XY축에 평행 이동한 후 YG축으로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YG 평면으로 다시 대칭 이동하는 변환을 보면 T1은 이것, T2는 이렇고 T3는 이렇게 되니까 그것들을 합성함수로 이렇게 구한다. 여기서 오타가 하나 있었죠. 오타가 있죠. 여기 11인데 00으로 되어 있는 거죠. 등등. 그러니까 찾아서 확인하면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 변환을 하고 그다음 Y축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한 후에 또 루트 2배를 해서 확 중심
Y축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 변환을 한 후에 그 다음 루트 2배만큼 확대 변환을 시켜 준다. 한다면은 그러면 각 두 개 합성 변환에 의한 그런 합성 변환이고, 따라서 T1을 구한 다음에 T2를 구해서 T1을 먼저 T2를 나중에, 즉 T2 곱하기 T1을 행렬 표현을 만들어서 곱해주면 되죠. 이것도 행렬 표현이니까 T1의 행렬 표현을 바꿔줘야 되고 한 몇 가지 고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면 결국은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행렬 표현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점들의 집합,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렇게 이동시킬 때 이제 필요했던 변환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쪽으로 Y축을 중심으로 회전 이동시킨 다음에 이제 Y축만큼 이동시켜준 그런 모양이 될 것이고, 하는 식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 다양한 그런 변환들이 여러분들이 간단한 컴퓨테이션으로 되고, 이것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때 대개 2차원에서도 이렇게 배우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것이 3차원으로 바뀌어지고, 결국 3차원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제 물리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거의 다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쓴 것이 아까 쓴 테크닉입니다. 한 축은 고정하고 나머지 두 축만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도 쉽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수학을 따라 재미있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로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3D 컴퓨터 그래픽에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직접 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연구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6장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복습한다면 여러분 개념으로는 정의로는 정의역, 치역, 행렬 변환을 구하는 거, 선형 변환의 성질, 또 선형 변환의 표준 행렬을 찾는 법, 그 다음에 직교 행렬의 성질들, 커널, 정의, 커널의 성질, 커널이 서브 부분 집합인 거, 또 치역, 그다음 온투, 그 다음에 non singular 행렬의 동치 정리, 그 다음에 이제 true, false 문제들을 쭉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옳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서 한 응용들을 보여줬고, 그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6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